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9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시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장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타이트하게 종목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고요. 종목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하신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원활한 상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장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오히려 두 자릿수 낙폭이었는데 현재 낙폭은 4포인트 정도고요. 2478포인트대까지 회복하면서 248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249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 정오 지나면서 2460포인트대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 전 시간부터 지금 지수가 다시 올라오면서 248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외국인만 삽니다. 외국인이 381억 원 사고요. 기관, 개인은 334억 원, 535억 원 각각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만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68포인트까지 회복을 합니다. 약보합권이고요. 그야말로 0.42포인트 정말 소폭 하락 수준입니다. 일중 흐름 코스닥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오경에 670포인트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흘러내리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조금 전 시간대부터 조금씩 지수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삽니다. 기관이 80억 원, 외국인이 239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 개인은 238억 원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2원대에 움직이면서 원화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한국항공우주, 한미약품, LG전자, 크라운해태홀딩스, 토니모리까지 5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오늘 거래 재개의 날입니다. 지금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55,700원 고가고요. 지금도 고가 부근입니다. 15.72%나 지금 하루에 급등하고 있는데 경영진의 분식회계,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해 지난 11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정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나오면서 오늘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주가 고공행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 살펴보도록 하죠. 제약 대장주입니다. 한미약품 50만원 오랜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1년여 만에 50만원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장중에는 52만 4천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치료제가 없어서 두 달 안에 대부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소세포 폐암 엑손 20 유전자 변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부분에서 한미약품 주가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오늘 상승폭 큽니다. 10만원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현재도 6% 넘는 상승입니다. 보시다시피 퀄컴과 커넥티드카 제휴의 신고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퀄컴과 이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공동개발 협약식을 열면서 또 다른 모멘텀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주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크라운해태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크라운제가 지분을 추가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지금 상한가가 살짝 풀려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토니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 화장품 기업이죠. 중국 4천억 규모 화장품 공급 계약 소식인데 중국 DMX와 5년간 총 4,031억 원 규모의 물품 공급 및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지금 고공행진 토니모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이화공영, 다윈큐브, ESV, 미원상사, SKC 코오롱 PI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화공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광을 지금 복원한다라는 소식이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재자연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수자원공사 국정기획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화공영뿐만이 아니라 특수건설, 자연과 환경, 홈세타홀딩스, 해인 역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위 종목 보도록 하죠.
다윈큐브입니다. 자회사인 웹툰 업체 붐코믹스를 흡수 합병한다 라는 소식에 주가 지금 장중 한때 3,33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윗골이 달고 좀 빠져내려오긴 했지만 현재는 10%가 넘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으로 신주 발행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 ES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로 잘 알려진 ESV입니다. 모바일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려는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연결하고 누구와도 공유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가의 긍정적 풀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원상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사주 소각 소식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미원상사는 전날보다 지금 8%가 넘게 급등하다가 현재는 1%대 상승에 좀 그쳐 내려오고 있는데 자사주 38,000주 장내 취득해 소각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 SKC 코롱 PI입니다. 방열시트용 PI 필름 수요 증가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도 4%대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이어가고 있고요. 매출액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2시 44분 44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권홍섭 연구원부터 오늘 종목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10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하는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는 지금 현재 아이폰 10이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매출의 실적 기대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LG이노텍이 아이폰 10에 3D 센싱 모듈하고 듀얼 카메라가 이제 탑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그 아이폰 8의 초도 물량인 한 118만 대 정도가
나왔는데 아이폰 X의 경우에는 현재 그 4.2만 대 정도밖에 안 돼서 일단 수치상으로는 많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LG 이노텍은 3분기 정도에는 그 실적이 좀 호조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한 1조 7천억, 영업이익은 한 550억 정도가 달성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제 3분기 실적도 있지만 이제 4분기에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정도에서는 그 3D 생신 모듈과 듀얼 카메라가 좀 성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 기여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 가격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오늘 한 4% 가까이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봉 흐름상 120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패턴이 좋아 보이고요. 한 15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한 16만 7천 원 정도까지 차익 실현이 가능하고 여기 매물대만 돌파를 한다면 18만 8천 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그 메디포스트라는 회사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제대열 보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주력 사업인 제대열 보관 사업 이외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그 임상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런 회사를 펀더멘탈을 보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반기에는 그 건강식품 분야에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비타민 D라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제일 핫한 게 비타민 D 주사제가 이제 핫하고 있는데 그거를 경구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한 방울 내지 두 방울 정도만 이렇게 경구용으로 투여를 해서 좀 주사를 맞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영유아 그리고 임산부 이런 산모들이 그 비타민 D를 섭취하기에 좀 알맞게 잘 만들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매출이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그 주가 흐름을 보자면 현재 그 박스권에서 한 87,800원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최근에 수급 장세가 줄기세포 치료제 쪽으로 계속 수급이 나오면서 기간 매수가 계속적으로 돈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제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매를 좀 추종을 해서 한 82,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위에는 한 98,000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이 가능한 그런 좀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 최근에 그 정제 사업 분야에서 정제 마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익을 계속적으로 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태풍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 미국의 이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지금 정제 마진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도 글로벌 가동률도 최고 수준이고요. 거기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중국 관련해서 또 중국에서 정제 관련해서 또 설비 쪽에 점검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거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또한 그 수요 전망치가 그 석유에 대한 그 수요 전망치가 좀 150만 배럴로 해가지고 좀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또 오펙의 감산 합의 연장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유가 흐름에서도 5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해서 60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도 SK이노베이션이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한 20만 8천 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추격 매수하기에 대한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좀 이렇게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 흐름상 11선을 이용해서 11선 가격인 한 20만 4천 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그 미래에셋대우가 이제 하반기 증권사로는 1호로 초대형 IB 인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아마 그 인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좀 시장 예측이 있었는데요. 현재 그 금감원 쪽에 좀 그 거기에 대해 초대형 IB에 대해서 인가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행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며칠 한 영업일수로는 한 5일 전만 하더라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초대형 IB 인가에 대한 좀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가 나와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3분기에도 그 실적이 좀 호조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내 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 오늘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 추천가는 한 1,400원 정도로 보여주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17,000원까지 장기적으로 한번 스윙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한번 스윙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보실 정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그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애플향 투자 유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OLED 관련해서 현재 삼성전자에서 OLED 패널을 지금 받고 쓰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에서도 한번 그 향후에 아이폰 차기작에 대해서는 애플 거를 좀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그 좀 투자 유치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그 아이폰 OLED 패널과 그 내년 정도 차기 후속작에 아마 그 OLED 패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애플에 대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 주가가 한번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29,2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LCD 패널 가격도 이제 좀 국제 가격이 이제 하락을 거의 다 멈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LCD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면 또 회사 LCD 매출도 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일단 장기적으로는 이번 하반기 정도까지만 보시고 한 34,000원대까지 좀 그렇게 보는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부터 LG 디스플레이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왔습니까? 예,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실적 장세로 가면서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추세에서 그 매수를 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보다도 이제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태인데 최근에 봤을 때도 이 MLCC 적층 세라믹 쪽에서의 4분기에 대한 수급 부분이 타이트하게 나와주면서 이 전장용 MLCC의 신규 라인 증설이 실적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MLCC가 공급 부분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이제 가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고 한다면 4분기 실적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한마디로 전장용 쪽에서 MLCC의 생산 능력이 올해 6억 개에서 내년에 20억 개, 그리고 2020년 60억 개 수준까지 확대된다고 한다면, 그 전에 최근에 좀 분기 전기차 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 부분이 좀 크게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까지 이상 잡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MLCC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할수록 당분간은 이 주가도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MLCC 쪽에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또 LCR 부분 쪽에서의 수익성 개선 추세가 나와주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이 부진했던 사업 부분에서의 충분히 실적 만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96,800원, 목표가는 103,000원, 손절가는 9만원 말씀드립니다. 네, 매수가보다 지금 한 700원 정도 낮은데 현재 가격 괜찮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좀 괜찮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몇 주간에 봤을 때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매도 종목 위주로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김진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지수가 상당히 신고가 랠리 가운데서도 개인들이 지난 3거래일 전에는 공격적 순매수가 있었고요.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가운데서 개인의 매도 폭이 상당히 적어서 최근 며칠간 지수 상승 가운데서 개인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3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했던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라는 종목인데요. 자, 네이버는 이 시각 현재도 흐름들이 플러스 2,000원, 즉 81만 7천원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이버 이 종목들은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시장에 대한 팁을 좀 얻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자, 곧 보실 그 차트의 의미를 보시면 눈에 띄는 것들이 네이버가 지난 6월 9일이죠. 지난 6월 9일 날 어떻게 보면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 차트가 개인의 순매수 부분인데 개인의 순매수가 지난 6월 9일 날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밀렸는데요. 지난 6월 달 이후에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개인의 순매수가 계속 있었다는 것은 개인들이 결국 네이버 관련돼서 고점에 물렸기 때문에 상당히 물타기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큰 점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입니다. 지난 6월 9일 가운데서도 지수가 급등할 때 개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제는 개인의 순매도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네이버 관련돼서는 여전히 그 80만원 밴드가 있는데요. 자, 즉 80만원만 오면 나는 팔 거야. 그런 관점으로 개인들이 네이버의 주식을 바라보다가 80만원 돌았으니까 매도했다고 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네이버에 대한 코멘트보다도 카카오에 대한 코멘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서 개인은 그 네이버를 매도했지만 카카오는 오히려 매수했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서 개인들은 카카오 살래? 네이버 살래? 이런 평가를 볼 때는 네이버를 팔고 카카오를 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네마블 게임즈입니다. 자, 게임 업종 관련돼서 네이마블 게임즈 상당히 시장의 어떤 개인들의 충성도가 높았던 종목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리니지 투 레볼루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 기대감이 많았습니다만 개인은 최근 들어서 네이마블 게임즈를 매도로 좀 일관했다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 어저께 네이마블 게임즈가 다시 한번 17만 7천원대, 즉 어떻게 보면 이게 50일 신고가는 아니죠.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신고가 랠리 가운데서 개인들은 역시 그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단 지난 3개월 동안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개인들은 기계적으로 어쩌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때쯤이면 매도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네이마블 게임즈가 어저께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게임즈는 매수보다 매도로 접근하겠다. 즉 개인들을 바라볼 때는 게임 업종 수많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매도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전일 대응했다 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8월달 이후에 이 빨간색 라인이 그 외국인들 순매수인데요. 자, 외국인들은 여전히 누적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자금이 많기 때문에 50일 신고가를 가더라도 나는 매수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외국인도 매수했지만 개인들은 주가가 이제 50일 신고가 갔기 때문에 일단 챙기겠다 그런 관점으로 게임 업종을 매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아차입니다. 자, 기아차 최근 들어서 상승을 넘어서 급등의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아차가 왜 이렇게 급등했지 그런 평가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전일 기아차 관련돼서 개인들이 매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얼마나 컸냐면요. 지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29,000원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33,000원대, 즉 지난 8월달 저점 이후에 단기간에 약 한 5% 전후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개인들은 이 정도 상승했으면 일단 팔겠다 그런 관점으로 전일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기아차의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누적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기아차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일단 기아차를 매도하고 있다 보겠고요. 자, 그럼 개인들이 매도한 것도 기아차의 부분인데 현대차는 예상보다 매도세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6일 날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같이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들은 기아차를 매도하고 현대차를 매수했다는 것은 이제는 자동차 업종 가운데서 1등주를 상대적으로 매수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전일 기아차를 매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는 설명이 상당히 드리기 어렵죠.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각 현재 260만 원대고요. 한 주당 260만 원, 10주면은 2,600만 원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과연 삼성전자를 얼마나 매도할 수 있는지 그런 자금의 여력도 의문이 있겠지만 그 삼성전자 살 바에 요즘 정말 그 10,000원짜리 이하의 상당히 종목도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했다기보다 그냥 조금 오르면 단기적으로 팔았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정할 판단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최근 며칠간 삼성전자에 있어서 개인들이 매도했습니다.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10주면 2,600만 원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했다면 이것은 일반 개미가 아니라
슈퍼 개미일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매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앞서서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이 매도 부분을 우리가 슈퍼 개인이 매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개인이 매도했던 그런 자금이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9월달 이후에 개인들이 SK하이닉스를 순매수했고요. 개인들이 SK하이닉스 왜 순매수했죠? 이게 주당 79,000원입니다. 삼성전자는 비교할 수 없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방향성과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같다면 똑같은 자금을 가지면 나는 SK하이닉스를 매수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SK하이닉스에 관련돼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초 이후에 어떤 개인들이 SK하이닉스의 순매수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최근 들어서 10월 12일 날 이후에 SK하이닉스의 매도는 여전히 그 외국인들의 매도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개인의 순매도보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순매도할 때 결국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좀 봐달라,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 드려봤고요. 자, 마지막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개인들은 지난 9월 26일이죠. 23만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8만원대. 단기간에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개인들은 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매도했다는 것을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딱히 중국과 관련돼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나는 매도할 것이야.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개인들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또 한 종목 가운데서 LG생건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매도했던 것처럼 LG생건 을 매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위 중국장 종목들이 올라갔지만 딱히 올라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가 급등할 때마다 나는 팔겠다, 그런 관점으로 전일 개인들이 매도했던 종목들은 확신이 없는 종목 가운데서 매도가 이어졌다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한 종목들, 네이버부터 아모레퍼시픽까지 5종목 살펴봤고요. 대형주 위주로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네요.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29번님의 문자부터 살펴볼 텐데, LG전자 78,150원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익 실현 언제쯤 하면 될까요? 지금 가격이 한 96,000원 선인데, 김진석 소장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죠. LG전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LG전자 최근 이런저런 좀 부정적 이슈가 있었죠.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소위 그 세이프 가드라고 그러죠. 세이프 가드 단어들 정리해 보면, 미국에는 월풀이 우리가 단어로 보면 이렇게 회오리 이런 좀 있고요. 또 집에 잘 사시는 분들은 집에 월풀 이렇게 욕조가 있을 것처럼 옛날에 그랬죠. 예. 옛날에 우리가 월풀 바라볼 때, 야, 그 목욕탕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감전되지 않나, 그런 또 우문도 있었습니다만. 월풀 냉장고 있으면 부잣집이라고. 그렇죠. 근데 월풀 냉장고, 이게 실은 과거 얘기지만, 따라서 월풀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월풀이 그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에 있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걸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안 됐던 이유가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세탁기 이런 게 결국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평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월풀 한번 보시죠. 그 WHR인데요. 그 월풀의 주가를 보면서 과연 월풀이 왜 이렇게 한국을 상대로 이렇게 컴플레인 걸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2017년도의 차트입니다. 2017년도 주가가 주당 통상 그 $200 밴드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지난 6월 달에는 주당 $202, 최근 들어서는 $176인데,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의 주가가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월풀의 주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월풀의 기술과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현재 오늘이죠. LG전자와 그 삼성전자 지금 관계자가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의 이제 소위 국제분쟁위원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결정은 아직까지 내려질 것은 아니고요. 올 현재까지 얘기가 돼서 올해 말, 내년 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풀이 주가 하락하는 것이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책임이야, 이런 어떤 예상보다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LG전자의 주가를 그렇게 긍정적보다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또 하나 차트가, 이게 차트가 아니죠. 통상 전자공 시스템 보시면은 LG전자의 2017년 상반기 반기 실적을 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H&A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실은 세탁기 관련 부분인데요. 2017년도 상반기 관련돼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반기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약 9조 8천억의 부분인데요. 이게 2017년 올해 상반기 부분인데 어쩌면
이번에 미국이 월풀 관련돼서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세이프가드 발동된다고 그러면 관세를 50% 부과를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를 팔았을 때 이익이 있을까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7년도 상반기 반기 가운데서 이렇게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들이 매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결국 그만큼 수출이 적게 되고 관세 부과된다고 그러면 LG전자의 주가 통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주가 물론 손실이나 이익 구간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흐름을 본다면 내년부터 LG전자 그만큼 매출이 적게 되기 때문에 실적은 부진하다는 말씀 데이터를 통해서 좀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3번님은 SK하이닉스 관심은 많은데 매수 시점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9만원 찍고 지금 7만원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 등락을 거듭하지만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성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권영권님 추천해 준 적도 있고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수급상 과거 패턴이 달라졌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반해 이제 최근 들어서 10월 11일 날 93,300원 신고가를 갱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SK하이닉스에 따른 펀더멘탈을 보자면 일단은 그 도시바를 인수할 좀 대금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또 디램 시장이 좀 수요가 또 적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 좀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단은 그 디램 말고도 이제 낸드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낸드 쪽에 대한 수요만 계속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SK하이닉스는 제2의 뭐 삼성전자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더 크게 또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7만 원대까지는 진입을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쨌든 상승 추세에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 적정 주가 수준은 한 74,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한 비중을 만약에 한 20% 정도만 더 한 7만 원대 밑에서는 20%를 또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물타기 하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종목 상담 해봤고요. 종목 상담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권홍섭 연구원과 함께 또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네. 그 LG유플러스가 최근에 그 선진국 지수죠. MSCI로 퇴출이 됐고 거기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계속적으로 주가도 좀 흐름상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보름 정도까지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받고 매수해볼 만한 타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그 통신비 관련해서 그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단만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비 인하하는 대신에 보조금에 대한 그 자율성을 통신사들한테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아무래도 그 통신과 관련된 정부의 좀 전략이 돋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또한 그 5G 관련해서 4차 혁명 수혜주로 또 LG유플러스가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13,2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할 볼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한 17,000원, 손절가는 짧게 한 1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그 최근에 계속 그 IT 조정을 받으면서 급등락을 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낸드 그 소재 업체로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오늘 추격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일단 그 회사 펀더멘탈 자체를 보자면은 그 낸드 수요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하드 대신에 이제 SSD로 다 바꾸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클라우드와 IoT 자율주행의 그 서버 향수 좀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대용량 서버 같은 경우에는 SSD를 교체를 해야 되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빨리 전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낸드 플래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내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일단 오늘 그 17만 6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번 그 조정을 해줄 때 한 17만 2천 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리고 그 17만 8천 원 정도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 18만 8천 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봐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점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SK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렉시브 OLED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SKC하고 코오롱 인더가 합작한 이제 법인 화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OLED에 들어가는 그 방열 시트용 PI가 그 SKC 코오롱 PI가 그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앞으로도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방열 시트용 PI 필름의 경우에는 그 SKC 코오롱 PI가 그 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OLED가 채택하는 모델 수가 증가를 하고 스마트폰이든 TV든 증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사업성 펀더멘탈이나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가는 한 3,500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한 38,000원, 손절가는 한 28,000원 정도가 적당한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점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지난주에 그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14.5조로 견조한 흐름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4분기에도 좀 견조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당분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DDR4후 4기가 램 기준으로는 또 한 달 기준으로 한 25.8% 계속적으로 D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일단 내년 1분기가 좀 비수기긴 하지만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 실적이 좀 무마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낸드 수요하고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도시바가 랜선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낸드 생산 공장이 한 3주에서 6주간 정도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낸드에 대한 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4분기 낸드 수급에 대해서 가격이 좀 인상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일단 대형주로서는 지금 조정은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지수가 거의 코스피 지수가 한 3,000원까지 갈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조정을 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받고 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가격적인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봉 21선 좀 흐름을 이용해서 일단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11선, 21선을 매매를 해서 265만원 정도에 264만원 정도의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최후의 보루는 한 257만원 정도가 적정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후 목표가는 284만원까지는 이제 무난히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달성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보실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의 경우에는 3분기 컨센서스가 좀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171억 원에서 영업이익이 355억 원으로 한 110% 정도 상향한다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가 또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달 1일부터는 알부민하고 그런 제품군들이 가격 인상을 5% 내지 22% 정도 이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에 기여가 될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4분기에도 물론 이제 그 생산 그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더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3반기에는 또 미국 FDA 그 허가건이 있습니다. 내년 3반기 정도에는 아마 그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 녹십자의 주가 수준은 지금 현재 20만 9천 원이지만 한 25만 원대까지도 가능한 보여진 종목입니다. 네.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김진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조금 전에 개인들이 순매도한 종목이었다면 이번엔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서서 SK하이닉스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네. 자, 개인이 지난 이틀 동안 SK하이닉스를 순매수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까지 SK하이닉스가 6거래일 정도 순매도가 돼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은 삼성전자 살 바에 나는 SK하이닉스 살 거야. 그런 관점으로 지난 오늘까지 6거래일 동안 지수를 보면 일단 어떻게 보면 지난 6거래일 전에 즉 88,500원부터 최근 들어서 79,000원까지 내렸습니다만 개인을 일단 순매수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증권사 리뷰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10월달 10일 전후로 해서 외국
국내 증권사의 어떤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0만 원, 때로 뭐 10만 5천 원 이렇게 밴드가 들어섰는데 지난 10월 17일 이후로는 목표가를 10만 원대도 9만 원대 내놨다는 것은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외국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일단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내렸다는 것은 표현은 목표가를 내렸다고 표현을 드리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매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지난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개인의 순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적인 순매수 가운데서도 개인이 순매수한다 하더라도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쪽으로 나와 있으면 이 종목들은 상승보다 하락 관점을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순매수가 일어났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셀트리온 종목인데요. 자,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어마무시하게 주가 상승했습니다. 어쩌면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의 대부분의 돈들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로 상당히 좀 돈이 상당히 빨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흐름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셀트리온 관련돼서 여전히 그 공매도에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이 10만 원대 전후에 있을 때 상당히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눈에 띄는 것들이 지난 10월 10일이죠. 지난 10월 10일 같은 경우에 14만 원대 이후에 최근 들어서 17만 원, 즉 단기간에 3만 원 이상 상승했는데 이 당시에 공매도가 13%였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공매도가 결국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가 쳤다는 전제 속에서 지난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3% 공매도 물량 그 이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를 쳤던 기관과 외국인들은 결국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개인은 좋아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도 공매도 물량이 계속 지난 10월 16일 날에도 10%, 최근 들어서는 8% 그리고 어제 가운데서 5%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 공매도를 치면 셀트리온은 결국 손실 구간이 클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개인들은 일단 이런 가운데서 매수했다고 보겠는데요. 다만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 코멘트를 드릴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관련돼서는 비중 관련돼서 개인이 76%고요. 기관은 11%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8%이기 때문에 주가 급등했지만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비중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셀트리온 주가가 개인에 따라서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수급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카오인데요. 자, 카카오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하락폭이 커지고 있었고요. 이 시각 현재도 약 1,500원 하락한 14만 7천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은 카카오가 주가가 최근 들어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 며칠간 어제와 오늘 어제는 9,000원 정도 하락했고요. 오늘 1,0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개인들이 왜 이 종목을 샀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전제 속에서 어저께 9,000원 정도면은 개인들이 바라볼 때 급락이기 때문에 급락이 밀리지 않겠지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개인들은 순매수했다를 보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종목 가운데서 삼성 SDI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삼성 SDI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 SDI 중국법인이 있는데요. 중국법인들은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중국 당국이 5대5 즉 5대5 합작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 SDI 관련해서 중국법인이 50% 그 지분 가운데서 20%를 좀 판다고 합니다. 작게는 20%, 많게는 30%인데 삼성 SDI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중국을 더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 그만큼 중국계가 파는 지분을 우리가 살 것이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중국계 법인이 삼성 SDI 지분을 판다는 것은 그만큼 결국 사드 관련돼 가지고 그만큼 삼성 SDI 중국계 지분을 판다는 것은 중국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까지 삼성 SDI가 4월 동안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50% 가운데서 중국계 지분이 판다는 것, 그것이 결국 중국이 삼성 SDI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까지 하락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라젠 부분입니다. 자, 신라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오늘까지 상당히 4월 지난 그 하락을 하루 빼더라도 오늘까지 8거래를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잠깐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이 종목에 대해서 통상 말씀드릴 때 이 어떤 미국계 이 기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라젠이 급등할 때 미국계에 있는 그 REGN 어떻게 보면 이 기업과
합작해서 신약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아리지엔의 주가가 지난 5월달 이후에 지난 6월달까지는 급등했고요. 최근 들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그 신라젠의 급등에 관련돼서는 이 레네지온의 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과 맞물려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국내 종목 가운데 신라젠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그 미국계 그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 관련돼서 알리지엔 이 종목은 하락하고 있는데 국내 신라젠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신라젠 주가 최근 들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관점 봐야 되는데 외국계는 그 국내 그 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젠 매수했는데요. 미국계 기업의 데이터를 보면 좀 부정적이다 코멘트 짧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개인 순매수 종목 5종목 살펴봤고요. 신라젠이 지금 상승 반전한 것을 제외하고 공교롭게 5종목 모두 오늘 하루 종일 하락권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신라젠만 조금 전에 5만 원 다시 돌파를 했네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23번님께서 LNF 37,000원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LNF 어떻습니까? 네, 일단 LNF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뭐 소재주든지 뭐 양극화 물질이든지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주가가 좀 급등나게 나오고 있는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9일 날 45,700원 신고가를 갱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가 앞으로 좀 대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그 37,000원 정도 20%를 가지고 계셨다면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해서 손해가 좀 약간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박스권이 한 33,000원 정도 여기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여기까지는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또 좋아 보이고요. 이후에 만약에 이제 그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 4만원 정도에서는 한 비중 한 10% 정도 축소를 하시고 이후에 한 44,000원 정도 되는 전량 찬산하는 그런 좀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긍정적인 코멘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9871번님의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가 재개된 한국항공우주 63,600원의 10% 비중입니다.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주가 제자리 찾아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진석 소장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죠. 근데 상당히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실은 어저께까지 이 종목이 거래가 안 됐죠. 거래가 안 됐던 이유가 하성영 즉 전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 사장 기소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그동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원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11월 2일까지 진행되기로 했는데 일단 오늘 좀 빨리 좀 시장에 좀 풀렸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그동안 호재 악재를 좀 반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플러스 8,300원 정도 상승했다는 것은 악재보다 호재를 일단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사가 좀 빠르게 좀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그 유한타 그리고 한국증권 입장들은 보면 유진증권은 6만 원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타증권은 57,000원 마지막으로 한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립 즉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런저런 소위 그 군사 이런 관련된 소위 복마전이라는 코멘트가 있고요. 무엇보다 그 하성영 전 사장을 기소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찰 수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종목의 주가 물론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렇게 군사적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고요. 또한 전 사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무리 이 종목의 실적과 주가가 좋다 하더라도 일단 이 종목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이게 주가 측면이 기업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가 아직도 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코멘트를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 35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예상체결지수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475포인트에서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7포인트 마감 예상이고요. 0.3% 정도 하락입니다. 조금 전에 좀 낙폭을 줄이나 했는데 다시 낙폭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2480포인트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일중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장 초반에는 2490포인트 또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면서 1시경에 2460포인트대까지 찍었고요. 이내 다시 상승 반전을 꾀하기도 했는데 힘이 좀 모자라네요. 2475포인트대 현재 2470 중반대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이 사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83억 원까지 매수 물량 외국인 줄였고요.
기관은 479억 원 팝니다. 기관도 매도 물량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팔고 있네요. 금융투자 쪽이 좀 강하게 하지만 삽니다. 1934억 원 삽니다. 개인은 248억 원 순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두 종목이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옵니다. 삼성전자 270만원 단숨에 무너지면서 3% 이상의 낙폭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의 낙폭입니다. 79,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9만원 찍었던 주가가 며칠 만에 79,000원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운송장비 업종이 전체적으로 좋고요. 1,000원 상승하면서 0.66% 상승입니다. 포스코 중국발 호재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면서 34만 500원 거래 마감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합병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주주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기각한다라고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2%대의 낙폭이 기록이 되던 삼성물산이 지금 장 마감 중에서 약보합권 보합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강보합권이고요. 네이버가 오늘 소폭 하락합니다. 한국전력이 상승폭 오랜만에 키워가면서 49,900원까지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낙폭 줄이면서 2.96%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소폭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약보합권이고요. 0.11% 하락입니다. 지수로는 1포인트도 채 되지 않는 0.73포인트 마감 예상인데 수급 주체 보기 전에 일중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한 정오경에 670선 다시 회복을 하나 했습니다. 장 초반에 무너져 있던 지수가 급하게 올라오면서 670선까지 회복 하나 했는데 670선 지키지 못하고 이내 흘러내렸습니다. 현재 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666, 667선에서 움직였고요. 마감은 667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316억 원 사고요. 기관은 236억 원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468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역시나 금융투자가 좀 사주고 있는데 532억 원 금융투자가 삽니다. 양시장 모두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배팅이 들어오네요.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낙폭이 큽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셀트리온 17만원대까지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낙폭이 7.91%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6만원 지금 지지받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6만원대는 지키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는 보입니다. 신라젠 하락 온종일 하다가 장 후반에 다시 상승 반전했고요. 5만원대 회복을 합니다. CJNM도 84,500원까지 주가가 올라오고요. 메디톡스도 2.22%까지 보톡스 관련주들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상승폭이 5%대까지 커졌습니다. 97,000원 이제 10만원 목전에 뒀습니다. 휴젤도 4%대 상승, 바이로메드, SK머티리얼즈 모두 올라가고요. 코미판만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목요일장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수 정리하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다시 한번 장중 사상 최고치의 모습을 기록했었고요. 오늘 장중에는 개인과 외국인들 쌍끌의 순매수가 있었는데 이 시각 현재는 외국인만이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순매수가 183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은 좀 좌우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이 시각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운데서 대형주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중형주, 소형주는 상대로 빨간불이 보이고 있고요. 1위부터 100위까지 시가총액 즉 대형주는 오늘 약 0.5% 전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오늘 하락은 대형주 하락에 눈에 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그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하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 삼성물산 오늘 시장을 잠깐 흔들었지만 장중에는 약 2.05% 하락, 이 시각 현재는 1,000원 정도 하락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장은 좀 크게 좀 이렇게 충격은 받지 않았다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의 합병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투자 심리를 예상보다 악화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 이제 삼성그룹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약 3.25%의 하락을 이제 급락을 좀
드렸고요. 자, 그동안 지수가 상승할 때 삼성전자 급등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했던 그 착시가 있었고요. 따라서 오늘 유가지수 시장이 0.4% 하락 보이겠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급락하다 보니 예상보다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역차별적으로 지금 지수에 또 다른 착시가 이 시각 현재 있다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셀트리온 어제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리가 20만 원대 넘어섰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가운데서 셀트리온이 어저께까지 6일째 상승 보이고 있었고요. 이 시각 현재 셀트리온이 약 8.8% 급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급등만 바라보셨던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의 주가의 8.8% 동의하지 않을 정도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루에 끝날까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 시각 현재 오늘 주가지수 시장 가운데서 대형주의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하락은 내일 시장을 예상보다 흔들거릴 수 있는 그리고 투심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을 셀트리온부터 또 다시 시작됐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 하락한 2473.05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적습니다. 0.2% 내린 667.1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2원 40전, 2원 50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코스모화학 161.3%나 올라가고요. 메르스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대한과학통신 75.8% 수익 국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메르스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SK이노베이션 29.9% 수익 국면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의 LG화학 26.1% 상승이고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주성엔지니어링 24.5% 상승입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두 종목 잘 달리네요. 대한광통신, SK이노베이션 두 종목 전략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IT주도 지금 현재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잘못하면 상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찍힌 장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한광통신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기업 내용이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광통신에 대해서 대대적인 설비를 투자하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올해부터는 실적이 안정되는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 거의 200억가량의 순이익, 200억가량의 영업이익하고 한 130~140억 정도의 순이익이 안착이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로 보면은 과거의 조정 양상하고 지금 약간 틀리게 1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 자체로는 일단은 기간 조정에 돌입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에 염두를 두고 1차적으로 올라가면은 매도로 취하는 것이 맞고, 매수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해라. 이런 투자 전략을 드리겠고요. 그와 다르게 SK이노베이션을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자체는 1차적으로 지금 상승의 가도에 있는 거죠. 정유 마진 자체가 안정적인 기조에 벌써 접어들었기 때문에 순이익 자체가 올해는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유업계로서는 전체 PBR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이런 양상인데, 지금 현재 2차 전진이 전반적인 SK이노베이션의 업황은 아주 좋은데,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역시 전 고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21만 원부터 한 23, 4만 원 정도는 과거에 2011년도부터의 어떤 물려있는 물량이 일정 정도 소화를 하고 나서 재차 상승을 이거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짧게는 단기 3차 상승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3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목표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섣부른 판단보다는 이것도 역시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염두를 해두고 SK이노베이션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은 뭐 재밌는 얘기도 나왔었죠. SK이노베이션이 차기 그 삼성전자를 대체할 미래의 유망 종목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도 앞으로는 꾸준히 사랑을 받고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그 어떤 러브콜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큰 흐름 갖고 매매를 임하실 때 아주 최고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광통신, SK이노베이션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H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이었고요. 오늘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도 있더라고. LG화학 어떻습니까? LG화학이 이제 최근에 그 9월 달에 41만 원의 신고가를 갱신 이후에 이 종목 또한 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좀 추가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거기 기관 물량을 약간이나마 좀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표가까지는 아직 41만원 터치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2주 내지 보름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목표가는 44만원 정도까지는 이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4분기 정도에서는 또 석유화학 제품군들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제 희소식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부타티안이라든지 PVC라든지 가성소다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LG화학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 그리고 산업별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슈가 있죠. 내일은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에 대해서 공사를 중단할 것이냐, 재개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내일 결판이 나지 않습니까? 네, 뭐 내일 오전 10시인데요. 뭐 현재까지 과연 이것을 예측이나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 못하는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는데 현재까지가 기사 내용이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관심이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현재까지 신고리 오리코기 관련돼서 1조 6천억 정도 현재 투자가 돼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준건 계속 기성으로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29.5% 즉 30% 정도 이제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내일 10시에 어떻게든 공론화 결과가 일단 이게 강제상은 아니죠. 권고죠. 정부에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눈에 띄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결국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만약에 신고리 오리코기가 만약에 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권고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케미칼 그리고 OCI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 같은 경우는 하나케미칼이 약 1,000원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OCI가 2,000원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 통상 주가의 모습을 보면 공론화 관련돼서 결국 어떻게 보면 중단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까 그런 어떤 약간 좀 퀘션 마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신고리 오리코기 관련돼서 몇 개 건설사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뭐 삼성물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소위 아웃소싱에서 지금 받아가고 있고요. 또한 두산중공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리코기가 중단된다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삼성물산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국 정부의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결과를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하게 된다면 결국 삼성물산과 이 두산중공업에 결국 정부가 어떻게든 보존해 주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건설사에는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삼성물산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죠. 이런저런 이슈 속에서 삼성물산이 주가 하락했다는 것이 앞서 기사상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평, 유효 이것과 맞물려서 일단 몇몇 기업들의 종목들이 일단 충격을 받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이 결론은 내일 오전 10시에 어떻게든 나오기 때문에 내일 10시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맞다 보겠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고행할 때 선거 중에 하나가 결국 탈원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공고를 넘어서 신고리 오리코기를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관련돼서 이것이 틀거리가 깨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더 큰 우려로 좀 작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국 이 시각 이후에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미국 3대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이제는 장 마감의 가격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앞으로 내일에 대한 시장의 방향도 결국 앞으로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초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베이지북이 발표되는데요. 베이지북 얘기를 잠깐 좀 시간이 없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베이지북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FOMC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일반 색깔이기 때문에 베이지 색깔이라고 해서 베이지북인데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베이지 색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몇 가지 키팩트 가운데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베이지북이라는 것이 미국의 경제에 대한 데이터 동향을 이렇게 각 지역의 데이터를 좀 서머리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지북의 데이터를 가지고 FOMC 때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말지를 보이기 때문에 베이지북의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베이지북의 전적인 모습이 나왔다 보겠고요. 중간에 좀 보시면 결국 허리케인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노력하고 있다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물가 상승도 여전히 그 압력은 남아 있지만 이 단어 모델리스트 즉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FOMC 때 나왔던 단어가 이렇게 뭐 급등이나 급락보다도 이렇게 이런 점진적인 단어가 나와 있다는 걸 보면 시장의 참여자가 월가 참여자 보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했구나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결국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은 주가에 부정적이지만 미국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종종 베이지북은 FOMC 사이트 들어가 보시기 때문에요. FOMC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시라고 팁으로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대로 끝내면 권홍섭 연구원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내일 볼만한 종목 한 종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내일 정도에 투자해볼 만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장 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제2의 삼성전자 좀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내일 정도의 음봉이 나온다면 일봉 11선 매매로 한 20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고 스윙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내일 짧게 SK이노베이션 20만 5천 원 정도의 음봉 보인다면 짧게 스윙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